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기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와 건강. 요즘에 이 공기의 중요성 참 많이 느끼시나요? 네, 미세먼지도 많고 공해도 많고 매연도 많다 보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앞으로 언젠가 물값이 휘발유값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맞나요? 네, 있었죠. 근데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였죠. 근데 진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물 사 먹고 다녀, 안 사 먹고 다녀요? 물 많이 사 드시고 다니죠? 네, 이제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나중에는 공기도 이제 뭐 하겠다? 공기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네, 산소통 사죠? 그런데 저 중국이나 또 저 호주 쪽에 가면은 공기를 채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또 엉뚱하긴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보시면 나와요. 그것도 근데 제가 볼 땐 엉터리예요. 공기 매미망 같은 걸로 공기에 쭉 해가지고 여기 통에다 담아서 딱 닫아버린다. 하다가 팔아요. 시가 10,000원, 15,000원 이렇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스모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걸 사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또 스프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공기를 담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이. 그래서 청정 지역에서 공기를 담아다가 어느 지역의 공기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 나옵니다. 사실은요, 공기 중요합니다만 이제 공기가 우리의 건강을 이루는 전체는 아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 장수 마을을 크게 뽑으면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미국의 로마린다도 있습니다. 로마린다는 그 로마린다 지역 자체가 제칠의 안식일 옛 재림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린다 의과대학이 있고 요양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판매점들이 있어요. 시가지가 큽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 공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먹고 마시니까 약간의 스모그는 있어도 건강하게 산다. 104세 할머니가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100세, 이 장수말의 그 개념이요. 100세를 넘는 사람들이 프로테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령도 하고요. 자전거도 타고 러닝도 합니다. 100세를 넘는 분들이 아주 건강하세요. 공기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네, 물이라든지 먹는 습관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네,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진짜 평안한 마음을 얻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산소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그렇죠? 혹은 또 좋은 공기를 마실 때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도요,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과 혹은 또 뭐 나쁜 마음과 뭐 이런 그 올바르지 않은 규칙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리 좋은 공기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려고 그 잉어를 잡아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잉어. 낚시로도 잡아봤지만 투망으로도 잡아보고. 투망은 사실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이 하천으로 쭉 그 방조제 들어가기 전에 수문이 있어요. 수문에서 가을쯤 되면 고기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만 넣으면 한 우리 배 정도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손만 넣으면 미끌미끌한데 딱 잡으면 고기가 이만한 것들. 그래서 막 바켓으로 사진도 찍어놨어요. 우리가 이만한 바켓으로 고기 반 물 반 해가지고 얼른 달려와서 넣고 막 그랬는데, 향어, 잉어, 붕어 이런 것들 손만 넣으면은 정말 한 70cm, 80cm 잡았어요. 막 낚시를 잡기 엄청 힘든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 물고기 중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뭐 잉어. 네, 잉어는 굉장히 산소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까워서 보니까 향어나 붕어는 그래도 꿈틀거리다 물 넣어줘 보니까 살았어요. 근데 이만한 잉어는 아마 체구도 커서 그런지 몰라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예 죽었구나. 그래도 한번 놔줘보자. 여기만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아가미요? 네, 이것만 살짝 움직여요. 100% 죽은 거나 마찬가지 같았어요. 넣어놨는데 그 물속에서 30분 있다 와봐도 그대로고 1시간, 2시간 있다 와보니까 얘가 이제 살살 꼬리도 움직이고 또 1시간 있다 와보니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잉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물 밖에서 이 산소를 마시지만 잉어는 물 속에 있는 이 용존산소라고 하나요? 그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나. 근데 이 고기가 그 산소를 충분히 마시더니 힘이 생겨서 이제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뭐 외부의 공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이 고기에게는? 이 고기에 뭐가 필요해요? 물 속에 있는 산소가 필요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 고기는 그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역시 굉장히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살아갑니다. 거의 여러분 4분만 숨을 못 쉬어도 사망하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빨리 오는 증상들이 소화가 안 되고요. 여러분 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조는 분들이 없으시지만 과식하거나 이제 보통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흔히 졸음이 아주 많이 옵니다. 보면은 이게 아주 잘 조는 분들 보면은 위가 이렇게 커진 분들, 그래서 과하게 식사하시면은 산소가 많이 뺏기거든요. 졸리세요? 졸리세요? 아니시죠? 네. 그래서 언제 졸리냐면 식사 후에 가장 많이 졸립니다. 식사 후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은 산소가 부족하면 식곤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서 김밥을 드시면 뭐 훨씬 더 많이 먹게 되죠. 잘 들어가죠. 거의 대부분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소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산소를 마시고 산다는 것,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것이 엄청난 그 특권이라고 할까요? 사실 엄청난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산에 나가서 호흡을 하면요. 이 공기 중에 몇 프로가 질소고 몇 프로가 산소죠? 혹시 아세요? 우리 몇 프로가 산소일까요? 아, 맞나요? 확실하세요? 네, 21%. 자,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21%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똑같은 21%가 아닙니다. 그냥 네, 그것도 말씀드렸었죠. 네, 그냥 공기 중에 무조건 21%가 아니라 도시의 공기와 사우나의 공기와 또 이 천연기의 공기는 틀립니다. 아마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 소나무 맛은 아마 21.23 정도 될 것이고 아마 여기는 21% 정도 될 것이고 뭐 도시의 공기는 뭐 20.8%가 될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우나는 더 적습니다. 근데 이게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적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신체 신진대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공기도 질이 있어요. 공기가.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적어지는 현상이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적어지는 현상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이 산소가 줄어드는데 그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공장의 매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산소를 방해합니다. 만약에 이 탄산가스 교차라고 하죠. 우리 폐는 매 분초마다 들어온 그 산소를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적혈구를 통해서 우리 정맥에 가서 산소를 잃어버리고 또 무엇을 갖고 오냐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요.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지고 오면서 어디다 심장을 통해서 또 폐로 가죠. 그래서
이 심장에 혈액순환이 있고 폐에 혈액순환이 있어요. 폐에도 폐동맥이 있고 폐정맥이 있습니다. 그 폐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또 산소를 싣고 나와야 돼요. 나왔다가 다시 사지로 가서 산소를 내려놓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 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심장의 순환, 폐의 순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 아울러 독소들을 가지고 이제 폐에 갔는데 폐가 약해 있어요. 자, 그러면 독소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겠죠. 네, 폐가 약해 있으니까. 들어오는 뭐가 적어요? 산소 양이 적죠. 그래서 병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방이 더운 공기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내가 내뿜는 공기로 계속 그것을 내가 호흡하고 있다. 그럼 그거보다 더 나쁜 곳은 없습니다. 자주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엘렌 G 화이트에 의하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온도가 18도, 19도라고 했어요. 18도, 19도. 다소 춥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온도가 22, 3도 되거든요. 여기가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좀 춥죠. 저쪽에 계시다 오시면 춥죠. 네. 근데 보통 25도, 27도 올라가면요, 폐는요 수축이 돼버려요. 보통 우리 피부는 더운 데 가면 늘어지거나 이게 폐포가 열리는데 폐는요 어떻게 되냐면 수축이 돼버립니다. 피부는 그 모공이 열려요. 하지만 피부의 모공이 열리지만 받아들이는 산소의 양은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폐도 마찬가지예요. 폐 2억 개인가요? 3억 개의 기낭들이 이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 이상의 고온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숨쉬기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폐 자체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숨을 쉴 때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시원한 공기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시원하죠. 그리고 뭔가 가슴이 후련하죠. 네, 추운 곳에 가면 시원한 곳에서 복식호흡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소에 의해서 우리 이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흔히 이 기지개 혹시 피세요? 기지개? 네, 이렇게 기지개 피세요? 기지개를 자주 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기지개를 필 때 혈액이 순환이 굉장히 잘 돼요. 특히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이나 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기지개를 쭉 펴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뭐 아무 때나 많이 펴질수록 좋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 혈관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보통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막혀있는 혈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의 길이가 거의 9만 6천 킬로 정도가 되는데 그 6리터에 되는 혈액이 심장과 폐를 통해서 계속 돌 때 막혀있는 혈액을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산소를 많이 마셔버리면 계속 혈관이 뚫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 이런 표현도 하죠. 기가 막힌다. 그렇죠? 사실 기가 막힌다. 혈관이 막힌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폐에서는 무슨 가스 교차가 일어나냐면 탄산가스 교차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몸속에 갖고 있는 독소를 폐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장에서는 또 혈액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간에서도 그런 독소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담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기를 우리가 하찮게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는 여러분들 마시는 산소, 공기는 하루에 공기 양이 거의 1만 리터나 돼요. 평상시로 마시는 공기 양이 1만 리터인데 그중에 21%가 산소고요. 그 엄청난 양의 공기를 마실 때 그 공기들이 우리 전신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어떤 것보다도 공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산소를 많이 마셨을 때 면역력이 회복이 됩니다. 면역이.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병실에서 거의 그 산소도 잘 마시지 않고 거의 그냥 활동도 안 하면은 면역체들이 자꾸 죽어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을 꼭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숨이 차는 운동 있죠. 숨이 차는 운동. 그냥 이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숨이 차도록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숨이 차도록 활동을 하셔야만 폐가 강해집니다. 또 심장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근육도 강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산소가 우리 몸에 독을 태우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건강한 삶이라는 책 733번에는
몸의 건강은 신선한 공기를 얼마나 들이마시느냐에 크게 달려있다. 자, 여러분들 건강의 상태가 무엇을 마시는 데 달려있다고요? 신선한 공기를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물론 그렇다고 공기만 잘 마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만 열심히 좋은 공기 마신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받은 분 중에 한 분은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산속에만 살았다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담배 피셨냐니까 안 폈대요. 네. 좋은 공기만 마셔도 폐암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폐가 약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셔도 그 약한 폐의 독소가 해결이 못하고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다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담배만 피면 폐 안 걸린다? 술만 먹어야 간 안 걸린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약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노폐물이 자리 잡고 있다가 병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좋은 공기를 마셨는데 왜 폐암이 걸렸냐? 뭐가 잘못됐을까? 스트레스가 있겠죠. 혹은 또 음식이 있겠죠. 불규칙한 생활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한 가지들이 원칙적으로 정확히 모일 때 우리 몸은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선한 공기는 병자에게 어떤 약보다 나으며 먹는 음식보다 더 필요하다. 음식은 당분간 끊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공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참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공기를 내가 마시고 있다는 거. 그렇죠? 사 먹을 필요도,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계산이에요. 아마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공기를 사서 마신다, 산수를 사서 마신다 하면은 1리터에 1,000원만 잡아도 10,000리터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맞아요? 1리터에 1,000원, 100리터에 만원, 10리터에 만원, 100리터에 10만원, 1000리터에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매일 1,000만 원씩 내고 산다. 하루에 3억, 한 달에 3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주사 한 번 맞는데 500만짜리 주사를 맞을 수 있지만 진짜 좋은 공기를 내 마음속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마신다면 정말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렇게 감사하게 아직 마셔본 적 없죠. 계산하고 마셔본 적 없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런 좋은 공기를 어떻게 많이 마실까 해서 무슨 호흡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복식 호흡을 하셔야 돼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에 공기를 마시는 데마다 1분에 돈을 내고 마신다면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복식 호흡 하실 거예요. 많이 마시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호흡 그리고 좋은 공기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